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예, 오늘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K9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K9의 재원이라든지 무장, 성능 이런 거라기보다는 왜 K9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K9이 유래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K9, 9은 뭡니까? K9은 모델 번호인 거죠.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을 처음 개발했을 때 시제품 테스트할 때 부여한 모델 번호입니다. 자주포는 무슨 뜻입니까? 자주포는 한자어죠. 사실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포라는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주 곡사포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에 개발할 때는 명칭이 신형 155mm 자주 곡사포였습니다. 그래서 곡사포를 개발하는 사업 명칭도 신자포 사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포라는 게 그전에도 곡사포가 있었는데 이거는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거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이니까 자주포고, 반대되는 개념이 견인포지 않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차량으로 견인을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발사하는 이제 견인 곡사포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전에서는 포병의 피격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사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전쟁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현대전에서는 대포병 레이더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포를 쏘게 되면 상대편에서 포가 발사된 원점 위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반격으로 들어오거든요. 견인포 같은 경우는 하면 설치하고 하고 늦지만은 이 자주포 같은 경우는 쏘고 피하고 하는 개념으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반격포에 의해서 피격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K1부터 K10까지 지금 쭉 있거든요. 이 K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K는 코리아, 그냥 쉽게 이해하다시피 K 시리즈로 보면 되고요. 근데 K 시리즈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활용무기 시리즈가 있고 기동무기 시리즈, 전차 같은 거 시리즈가 있고 미사일 같은 유도무기 시리즈가 있거든요. 자주포는 외형은 기동무기인 전차와 비슷하지만 분류는 활용무기로 분류됩니다. 사람 가문으로 보면 화력무기 가문으로 보면 K1 기관단총, K2 소총, K3 경기관총, K4 고속유탄 발사기, K5 권총, K6 중기관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K9은 9번째 제품이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로 따지면 낮죠. 거의 막내급인데 동생이 하나 있어요. K10이 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약하고 포탄을 공급해주는 장갑차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력 무기 시리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1, K2 전차는 활용 무기가 아니고 기동 무기 계열이기 때문에 K1은 처음 개발,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처음 개발한 전차, K2 전차, 두 번째 개발한 전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K9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걸 부르는 별칭도 있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별칭 이름들을 많이 불러줘요. K9이 처음 우리가 만들었을 때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천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게 수출품에서도 그게 연결된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튀르키예, 지금 과거 터키죠. 튀르키예 현지 생산한 K9 자주포는 푸르트나라고 그럽니다. 튀르키예 말로 폭풍, 태풍 그런 뜻에 가깝다고 그러더군요. 그것도 인도에서는 바지라라고 부르거든요. 이 바지라는 힌두어로 천둥이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핀란드에서는 무카리라고 부르거든요. 무카리가 이제 뭐냐면 부쿠라파의 전통 무기인데 슬래지 해머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 일본말로 옮기면 요새 유행어로 오한마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고 부릅니다. 호주에서만 사는 거미 이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커다란 덩치가 큰 거미 이름을 호주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칭으로요. 수년 전부터 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 K9 벨트란 말이 유행이 됐습니다. 여기 돌아다녔는데요. 이 K9 벨트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쿠라파,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에서 K9을 수입하게 된 수요가 갑자기 늘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러시아 국경을 맞대거나 인접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K9 벨트라는 건 결국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의 벨트고 그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K9을 집중적으로 수입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새로운 K9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보는 대로 유럽에서 실제로 K9이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까? 예, 인기가 좋습니다. 일단 가성비가 뛰어나고요. 극한 추위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현지 생산이 많고요.
K9 만드는 회사 주가가 요새 장난 아니던데 그게 인기를 반영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방산모기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팔 수 있는 물량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예측이 확실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또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어쩔 때는 확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숨은 얘기 국방 B컷.